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 임대인 총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검증 대상 유형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과 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입니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HSSI는 82.2로 지난달보다 9.6포인트 상승하며 8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역별로 전달 대비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8.1포인트, 11.9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인천은 25.5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컸고 세종과 광주도 전달보다 각각 11.8포인트, 10.9포인트 뛰었습니다. 국토부는 기능인 등급제의 대상 직종 선정과 등급 구분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을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평택 아파트, 파주에서 포천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 현장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각 기능인의 자격증, 교육 훈련 등을 조사하고 경력을 합산해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과 미분양 물량의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돋보이는 단지에서 분양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 사업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나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사님께서 강남 쪽, 강북 쪽 한 곳씩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굉장히 서초구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3구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서초구.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저평가돼 있는 이제 양재동을 한번 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창동 같은 경우에 좀 도봉구 창동으로 좀 만나보시게 될 텐데 창동은 이제 노도강 중에서도 이제는 이제 싼 그런 지역이 아니게 됐습니다. 점점 이제 15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노도강 아파트들 가격을 봤을 때 향후에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실거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성맞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의 도봉구, 창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주목해보면 좋을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에서 한 곳 꼽아주신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뭐 입지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주변 환경부터 봐볼까요? 네, 일단 뭐 양재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전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년 봄에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세 시장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가을 시즌의 첫 전세 이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사 시즌. 이런 시즌에서도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상당히 귀하잖아요. 정말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세가 없어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도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내년에 만나시게 될 3월, 4월, 5월 달에 나오는 이런 봄 시즌에 전세난 상당히 극심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저희 이렇게 올인원을 통해서 좋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이제 좀 불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집들은 특히나 내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시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죽거리 공원이나 매봉산 등등의 이런 습세권들을 둘 다 보유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주변에 양재천이 또 흐르고 있죠. 요즘에 서울권 안에서 천변과 습세권을 둘 다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교통편이 가까운 지역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금액들을 만나보시게 될 수 있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서초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굉장히 이 서초구 양재동이 굉장히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호재들과 또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3호선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신분당선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선이에요.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신분당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연장선의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 용산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상승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런 지역, 이런 신분당선이 어디로 연장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재역은 이제 과거에 이제 3호선만 있었는데 이제 신분당선을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GTX 노선까지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교통의 뭐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자면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지방의 이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라인들도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여파를 바로 옆에서 바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들, 뭐 강남역 상권이나 경부고속도로 바로 좌측편으로 가보자면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그 위쪽 라인에 고속버스 터미널 등등도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뭐 대중교통의 이동이 상당히 좀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좀 가보자면 지역적으로 이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또 크잖아요. 앞으로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곳들은 주변에 이제 빠져나오는 이주 수요를 예상해 보신다면은 임대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뭐 숲세권, 수세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들이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거주하시기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 타운들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 좋잖아요. 뭐 강남들이 뭐 강남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은 양질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직업군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고소득자들의 연봉자들이 많이 주변에 임차 배우 수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가깝냐. 자, 일단 이 남부 수안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서 이제 강남역부터 해서 펼쳐지고 있는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IT, 금융 산업들이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위쪽 라인에 이제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K-뷰티, 뭐 성형 이런 부분들이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보자면 양재 R&D 연구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좌측으로 이제 정보사부지에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정보사부지 그 안에 일자리 타운이 또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양재동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조용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산업벨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항상 빠질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뭐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과 그리고 개발이 들어갔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까지도 충분히 양재동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통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과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양옆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위쪽으로는 이제 2호선 라인인 강남역 그리고 도곡역이라든지 가보신다면 분당선 네,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은 9호선 그리고 7호선 이런 노선들을 잘 가까운 곳에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편들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 양옆으로 보시면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다양한 간선도로망 그리고 고속도로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성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살기도 편하고 여러 장점들이 많은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교차하는 양재역 근처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소식에 주목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연장선 소식과 함께 또 양재동 대표하는 호재까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앞서 제가 양재동에서 이제 양재 시민숲역을 조금 거치다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양재 RNC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사실 이제 2017년도에서부터 조성이 됐던 거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개발 호재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양재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신축의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많이들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세 임차 수요 가격대들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매매가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땅값도 토지가도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의 가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또는 그 주변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양재동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강남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남역 바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아직은 좀 개발 호재가 좀 남아있는 그런 부지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또 큰 부지예요. 이 부지들을 종상향을 좀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도 완화가 될 것이고요. 용적률 완화가 특히나 1000%가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30층 이상의 또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을 좀 늘릴 예정이고요. 서초구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부족했었던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뭐냐면 이런 쇼핑시설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에다가 업무 시설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GTX 신호선, 네,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과 청량리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양재동을 거쳐서 이제 수원까지 내려가는 노선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이동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양재역에서는 지금 삼성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 없죠. 2호선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한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과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쪽 과천이라든지 금정, 그래서 수원 라인들까지 내려가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10분대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GTX 신호선 자체가 갖는 의미가 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신사까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신분당선이 왜 의미 있는 노선이냐, 왜 제3의 황금 노선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적으로 강남권에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잖아요. 강남권에 지금 관통하고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 밑에 광교에서부터 사실 판교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강남을 관통해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대형 업무타운들을 다 거친 노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업무타운과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노선들을, 그런 지역들을, 주거지들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당선이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황금 노선 자체가 양재역을 거쳐서 강남역과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연장선의 혜택을 또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양재역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거기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고.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동탄에서부터는 벌써 이미 개발이 시작을 했어요. 서울권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부에 있었던 뭐 교통망들을 지하로 내리고 그리고 지상부에는 이런 없었던 세 가지 섹터로 해서 공원과 업무시설, 쇼핑시설, 그리고 산책로 등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이런 개발이 들어가기 이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남 3구에서 서초구, 양재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다른 지역들 보셨을 때 투룸의 가격대들이 6억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억 원대, 특히나 5억 원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 양재동 한번 필수로 체크해 보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신분당선 연장 소식에 GTX C노선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저희가 또 내년이면은 너무 이 집이 없으면 힘들어지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셨거든요. 가격 만나볼까요? 네, 양재동은 신축 공급량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신축의 희소성이 상당히 강한 곳이기도 해요. 네. 자, 일단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실면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평 정도에서 16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4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엔 내년 봄에는 더 많은 높은 전세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 한 8, 9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임대 금액은 한 5천에 1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실투자 금액은 약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도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내년 봄이 되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동부권의 중저가 부동산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띄는 요즘인데 이 지역에 방 3개짜리 오피스텔 가보겠습니다. 도봉구 쪽 입지 조건부터 만나볼까요? 네, 요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노도강도 이제는 중형 아파트들도 이제 속속들이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노도강,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변두리라고 했었던 그런 도봉구, 노원구 이런 그 강북구 라인들도 아파트들도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 창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었던 지역 중에도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아파트 가격대들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토지값은 땅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고 그 뒤를 이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오피스텔들이나 다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도봉구, 창동 이쪽 라인들 중에서 신축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느냐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또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노후돼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 집들은 많이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20년 거의 뭐 이제 2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돼가는 그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들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동과 노원역 사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바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안에 대규모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창동역 주변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노원역은 가보시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투자할 수 있는 대상물 자체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쪽 노원 쪽 라인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금액대들이 좀 안 되신다면 창동역 주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동역 주변에는 물론 아파트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주택 단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자, 복합 문화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과 그리고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창업 육성센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안에는 부족했었던 이제 단순히 이제 도봉구, 창동 이런 지역들은 이제 베드타운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일자리 타운은 없고 네, 주택들만 주거할 수 있는 주택들만 있는 그런 베드타운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부족했었던 일자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특화 산업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이런 산업센터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 단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죠. 네. 이 아레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 사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공연, 뭐 전시 이런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아레나 복합 시설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서 뭐 K-팝이라든지 해외 뭐 유명한 이런 팝 가수 등을 초청을 해서 이 안에서 또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좀 띠는 부분들이 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K-팝이 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의 활성화도 예상해 보시면서 주변으로 일단은 임차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또는 땅값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이 안에 이제 바이오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구 인력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양질의 직장인 또는 고소득자들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동역은 제가 앞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창동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창동역도 GTX 신호선을 또 가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GTX 노선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리플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GTX 신호선을 가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특히나 이제 강남 삼성동 라인들까지 약 한 18분 정도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정도 걸리던 이런 시간대들이 대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가 또 주변을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또 동부간선도로망 지하화 사업 구간과 함께 중랑천의 이런 수변공원화를 주변에 이제 공원화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망 상당히 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하로, 이 또한 마찬가지 동부간선도로망을 지하로 내리고요. 그 안에 그 위쪽 라인에는 이제 이런 수변공원이 펼쳐지게 되면서 주변에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삶의 질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같이 펼쳐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 수세권의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 거기에다가 GTX 신호선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권에서 더블 역세권 자리에서 과연 방 3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가격대들을 봤을 때 과연 3억이 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찾아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동은 아직은 지금 이게 2억 6,500에서 2억 7,500이라고 하는 금액이 투룸 금액이 아닙니다. 예, 방 3룸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놀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네, 주변의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학원가라든지 주변에 마트, 뭐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살기 좋고요. 2억 6천 정도 아이들 키우기 좋다 보니까 이제 3가족 또는 4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의 전세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투자 금액이 상당히 굉장히 갭이 적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투자 금액이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겠죠.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규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에 약 월 한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세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대략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 8, 9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동역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고 GTX C노선까지 더블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자,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맞춤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본부장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지역들이 궁금한데 저희 오늘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도 안정적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로 가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다양한 계속해서 어떠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만 어떠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안정성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안정적이고 핵심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약 1억 8,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에서 9호선 따라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강남구 논현동, 요즘 분위기부터 볼까요? 네, 일단 강남을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은 6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곳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은 테헤란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뜨고 있는 바로 삼성역 일대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강남대로. 강남대로에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곳에는 의료시설과 그리고 또 관광시설이라는 그러한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강남을 크게 본다 하면 관광이라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또 대형 업무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또한 학군이 있겠죠. 그리고 또 교통망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원하는 지역이면서도 실거주를 원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곳은 바로 9호선 라인이죠. 바로 원주역입니다. 원주역을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신논현역이 나오죠. 그래서 신분당선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해 있는 바로 원주역인데 속해 있는 블럭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용한 어떠한 주택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삼성동으로 간다 하면 또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사업들이 있죠. 이러한 사업들의 어떠한 이제 그 개발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이 테헤란로의 어무단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장인들이 이제 속해 있는 바로 이 블럭인데 이러한 그 테헤란로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 바로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어떠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까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일자리 수만 따진다 하면 지금 약 70만여 개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강남의 인구수를 따진다 하면 약 54만 명의 강남의 전체 인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인구에서는 은퇴를 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층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층을 따졌을 때에는 54만 명이 아니라 약 20만 명에 대한 수요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런데 20만 명의 일자리 수요를 따졌을 때 굉장히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일부러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곳은 일자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 고소득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고소득층 그만큼 어떠한 대기업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그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이 어떠한 이제 3, 4인에 대한 가구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1, 2인에 대한 가구가 많은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고소득층의 어떠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1, 2인에 대한 수요가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인프라들,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당장은 안정적인 이러한 임대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개발 효과로 인해서 어떠한 차익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요들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가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이 가격이 내려갈 염려가 좀 최대한 적으면서도 미래 가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강남구 논현동이거든요. 개발 호재 어떤 거 봐볼까요? 네, 개발 호재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GBC 사업이죠. 자,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드디어 착공이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곳에 과연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송파구까지 이 일대를 바로 GBC 사업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는 스포츠는 물론이고 관광, 마이스 산업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났는지 한번 따져본다면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자, 고용 창출 효과는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 창출 효과만 지금 따졌을 때는 121만여 명의 어떠한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일대에 집을 얻는 수요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에 그 어떠한 집을 구하려는 이러한 수요들이 조금 더 좋은 집,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찾는 수요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서 집값도 그렇고 임대료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세수 역시 이렇게 증가를 함으로써 지금의 어떠한 강남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영동대로 역시 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는데 지금 이곳에만 약 4개에서 5개 정도 전철 노선과 그리고 또 SRT 노선이 연장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지 그리고 또 강남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교통도 더 편리해지는 소식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 호재죠. 현대차 GBC 착공 소식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좀 가격을 미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불리형 원룸으로 9호선 근처에서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저렴한 매물을 한번 가져왔는데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1억 8,500에서부터 1억 9,500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1억 5,600에서부터 1억 6,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를 안을 시 투자 금액으로는 2,900만 원이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000에 월세 6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8,500에서부터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4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정말 이 가격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그만큼 좀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규모의 업무단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자, 테헤란로. 2호선 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테헤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업무단지가 생기죠. 바로 9호선을 이용을 해서 삼성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바로 이제 GBC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몇 호선에 투자를 하는 건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물건은 바로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교통의 요충지라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9호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서울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높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대형 업무지를 점거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9호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환승을 하게 된다면 신분당선에서부터 그리고 또 2호선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삼성역에 들어서는 4개에서 5개가 추가로 들어서는 이러한 노선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는다 하면 바로 이제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을 주거 형태를 따졌을 때에는 어떠한 이제 대가구보다는 소가구 어떠한 이제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굉장히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소형 주택이 굉장히 어떠한 이제 주거에 대한 최적화가 맞춰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즐비하게 많고요. 거기에다가 황금노선 9호선 역세권에서 강남구 논현동의 불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의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교대역 역세권에다가 소형 아파트,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딱 들어봐도 경쟁력이 느껴지는데 아파트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2호선 라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으로 가볼 건데 교대역 2호선, 3호선이죠. 2개 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교대역이고, 그리고 교대역 도보 약 4분 정도로 교대역에 약 4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소형 아파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봤을 때 서초 법조타운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양재 RNCD 연구단지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남역 테헤란 밸리, 굉장한 직장인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지금 이렇게 따졌을 때 주변으로는 굉장히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엔 좀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사거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고, 그리고 강남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은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곳들이 보이죠. 아파트 단지들이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이쪽 블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블럭과 그리고 또 맞은편 블럭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떠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헤란로의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봤을 때에는 입시학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직장인의 수요층 못지않게 탄탄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을 물론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들, 뭐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이렇게 직장인 수요층과 그리고 학생 수요층이 굉장히 이 지역 안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2호선은 굉장히 이제 투자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노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직장인에 대한 노선 중에 한 곳이다. 직장인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업무지를 정차하는 2호선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선호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유동 인구를 자랑을 하는 게 바로 2호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울의 그 이용객을 따졌을 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사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계속해서 1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소형 가구 주택, 소형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남구 그리고 또 서초구를 봤을 때 물론 이 서울 전체, 서울의 평균치 거의 근접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단기 임대입니다. 단기 임대. 바로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학원가 그리고 유흥가 종사하고 있는 수요들의 어떠한 단기 임대 그러한 수요들은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거주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인에 대한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까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에서 항공사진으로 내려다보니까 뭐 직장인, 학생 정말 많은 수요가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초대로가 바로 옆이니까 그 서초대로변을 따라서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 호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이죠. 이 일대를 개발 행위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이러한 부지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교대역이 있겠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과의 어떠한 이견을 좁힌다 하면 제2롯데타운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강남역 바로 이제 그 강남대로에서 끊기는 상권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강남역에서부터 교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상권이 단절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권 확장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법원 단지 역시 지금 현재는 이중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하면 조금 더 고층의 어떠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 칠성 부지가 이렇게 창고용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창고용 사용으로 부지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고층의 업무 시설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생겨난다 하면 또 하나의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역 역시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단지가 생긴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서초동 한복판에 1조 원 규모의 토지를 확보를 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개발 업체인 MDM 쪽에서 이미 토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서초역, 그러니까 교대역 주변으로 봤을 때 좌우측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그 지금 이제 서리풀 상단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대로 이렇게 새로운 어떠한 수요층이 들어온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일대로 어떠한 상권 활성화도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직장인이 이곳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일대로 어떠한 그 집을 얻으려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은 점점 더 커지고요. 여기 업무단지까지 들어설 계획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가격이 궁금한데요. 이런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대세인 소형 아파트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3천에서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로 투자 시에는 2천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면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신규로 어떠한 주거 형태라든지 상업시설 이러한 것들이 신규로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업무지와 그리고 또한 대학가로 어떠한 상주 인구,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이곳은 직장인 수요층과 그리고 학생 수요층,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방 1개짜리 소형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어디에 투자해야지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1:1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1:1 맞춤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김상문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